저는 시신경 척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42세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받게 된 원인과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리투키시맙 4차 주사를 맞기 위해서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은 제가 9월 23일 그 코로나 2차 확진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1차로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격리를 했었고 9월에 2차 재감염이 돼서 그 당시에도 목이 좀 붓고 아프고 이 정도로 이제 격리는 잘 지나갔고요. 본격적으로 몸에 이상을 느낀 게 10월 14일에서 15일경 약 2주, 2, 3주 정도 지났을 때 다리가 온 양쪽 다리가 저리고 약간 느낌도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가 마비되었다고 하기에는 다리에 힘도 있고 별다른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주말을 이제 아이와 함께 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일단 얘기를 하고 그 건물에 있는 그러니까 내과에 이제 가서 제 증상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다리가 약간 마비되고 저리고 그런 증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원장님께서 이제 신경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 예전에 처음에 부작용 나올 때 척수염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언론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뭐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어렵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은 그 신경을 치료하는 약을 주시고 먹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았고 그 당시 컨디션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비타민 수액을 하나 이제 링거를 맞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근무를 일단은 잘 하고 제가 제주도 출장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수요일에 이제 당일 출장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고민을 했지만 일단은 일은 일이니까 그날 제주도 출장을 감행을 합니다. 아침 7시 비행기여서 집에서 5시에 출발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수학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그 다리로 일단 달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이제 마음이 급하고 달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사실 공항에서 우당탕탕 넘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바빠서 제가 급하게 서두르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주도 출장은 어찌 이제 무사히 잘 다녀왔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출근도 했는데 몸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놔둘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이제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바로 가야 하는데 진료의뢰서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서울의료원이라는 곳에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 진료를 바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어디로 갔냐? 그 감염내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감염내과에 가서 이런 저런 설명을 이제 쭉 드리고 감염내과에서 제 증상을 들으시더니 신경과로 이제 협진 요청을 해주셔서 트랜스퍼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신경과의 교수님, 지금 저는 그 교수님께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제 얘기만, 증상에 대한 얘기만 쭉 들으시더니 바로 입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어떤 병에 의심이 되셔서 하셨겠죠. 그 당시에 저는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비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고 어쨌든 MRI 촬영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MRI 촬영을 제가 저녁에 이제 입원을 하고 그날 새벽에 MRI 촬영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촬영하실 때 교수님이 아마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RI 촬영을 하고 나왔을 때 교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실로 올라가면서 저한테 척수에 염증이 있다. 염증 병변이 있다. 우선은 진단은 척수 염증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우선 척수염에는 스테로이드,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바로 5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병원을 옮겨서 그 리투ක්신마비라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저와 같은 병명을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병실에서 여러 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제가 가진 시신경 척수염 진단을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여기 병원에서 뵙게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유증도 많이 남고 실제로 뭐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 분, 아예 걷지 못하시는 분, 그다음 한쪽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의 안 보이시는 분, 염증이 뇌에까지 퍼지신 분. 이 증상이 사실은 모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전조 증상이 굉장히 급성으로 양쪽 다리가 완전 하지. 말씀드리면 갈비뼈부터 발끝까지 감각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계속 저리고 이 가슴 갈비뼈 부분이 굉장히 조이고 스치기만 해도 너무 따갑고 걸으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걷는 약간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걸으니까 균형감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지만 다행히 저는 힘 빠지는 증상이 없어서 걷거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쓰거나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다리 저림, 이 저림이라는 증상, 뭐 손끝 저림, 발끝 저림 이런 저림이라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그 증상만 듣고 척수염으로 진단을 내리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해도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매뉴얼 같은 거죠.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일단 잡아야 하니까 고용량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해서 일단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스테로이드를 용량을 줄이면서 저는 지금도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12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2알씩 줄여서 그 다음 주는 10알, 그 다음 주는 8알, 그 다음 주는 6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4알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오늘 아침에 교수님 회진 왔다 가셨는데 아마도 2알까지 줄였을 때 그거를 조금 꾸준히 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주사를 하루에 한 번씩 5일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척수염 안에 제가 이제 교수님께 설명드린 걸로 척수염 안에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뭐 흔히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 시신경 척수염, 모구항체 증후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척수염이 발병한 사람한테 뭔가의 추가적인 항체 검사를 통해서 그 항체가 나오는 병이 이제 저의 진단명이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냐면 피 검사를 통해서 그 모구항체와 시신경 척수염 항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검사 결과가 일주일 이상 그 결과가 나오는데 소요가 되어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그 척수 안에 있는 척수액 검사를 바로 또 병원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척추뼈가 대나무 마디처럼 되어 있다면 그 마디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그 예를 들면 고로쇠 수액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그 척수액을 받아내서 그거를 검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검사를 이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쓸 때 너무 많이 겁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마취를 하고 그 약간 새우처럼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래야지 이제 마디와 마디 사이가 약간 좀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액을 이제 똑똑똑 받아서 그걸 이제 어느 양 정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세로.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픈 거는 근데 크게 없었고요. 주사바늘 들어갈 때 조금 아픈 거 외에는 크게 아프진 않았고 사람마다 그 똑똑똑 나오는 속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척수액 검사도 무사히 잘 마치고 당연히 이제 척수액에서도 염증이 나와서 그 항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모구항체에서는 음성, 시신경 척수염의 양성 항체가 나와서 저의 진단명은 시신경 척수염으로 확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많은 거를 고민하고 검색하고 치료 방법이나 재활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시신경 척수염이 진단이 되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비슷한 방법으로 진단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 병명이 워낙 희귀병이기도 하고 원인이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기도 하고 또 젊은 여성들한테서도 많이 나오는 병이라고 하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잘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